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이슈 완전 정보.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말은 반성한다 그러는데 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경험적으로 분명히 보셨을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런 모습을 보신 거는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저도 느낌은 하여튼 반성한다는 느낌보다는 뭐 이렇게 좀 무슨, 준비한 멘트 같은 예. 느낌이 좀 들죠? 예. 정치인이 정치적인 예, 어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를 정도의 느낌을 받을 만큼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벗는 거, 뭐 형사분에게 팔을 놔달라고 예.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저게 어떤 저런 것도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한 보는데. 대로 어떤 뭐랄까요 연기한달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의 무거운 죄, 사람의 목숨을 3명이나 빼앗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 많은 취재진들이 글쎄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저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황한 빛깔도 네, 전혀 없고요. 전혀 그것도 없고 오히려 예. 보고 있는 제가 당황스러울 예, 정도입니다. 저런 그렇습니다. 모습은 처음입니다, 저는. 저게 만약에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발적 살해였다면 반성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하에 살해한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반성한다는 말을 나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사실 계획적이라는 부분이 뭐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예. 했다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흉기를 훔쳐서 일부러 마련을 했다거나 사흘씩이나 그 시신들 옆에 머물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과정들에 비춰본다라면, 저기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뭐 이제 숨 쉬는 것도 견딜기 어려울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흡사 또 장문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주고요. 이게 어떤 진정하게 툭 심정이 나온 게 아니고 하여튼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보기도 쳐다보기가 좀 당황스러운데 방금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신 옆에 사흘 누워 있다. 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확히 시신 옆에 계속해서 누워 있었던 건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3명을 해치고 나서 그 23일 날, 지난달 예. 23일 날 사건이 있었는데 25일 날 체포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뭐 도주를 한다거나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특히 이제 시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같은 게 굉장히 큰데 예.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일반적인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인 거죠. 저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로파일러 모시기로 했는데 한번 자세히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도대체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에 저런 어떤 병리적 현상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렇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발견됐을 때 자해한 채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자해를 한 그 부위가 본인이 이 해친 세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사실 이 범행이 굉장히 경찰에서 발표된 걸 보면 아주 잔혹한 범죄라는 게 정말로 그 아주 숙련된 전문가처럼 예.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같은 쪽을 그 자해의 진정성조차도 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의심스러운 없다는 상황입니다. 말씀이죠. 사실은. 예.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죄심 전문가분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알려진 걸로 비춰봐도 그냥 변호사의 경험에 비춰봐도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경험입니다. 병리적
어떤 상황도 의심할 수 있는 네, 거죠? 충분히 그래 심리적으로는 보입니다. 어떤 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4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혐의를 살인죄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주거침입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를 해서 흉기를 예. 마련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이 하나가 추가가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이 김태현이 이 피해 여성을 이른바 스토킹을 할 때는 다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을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예. 저거는 사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좀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죄책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스토킹법은 이번에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저지른 범죄만 해도 뭐 살인의 이런 어느 정도 형량인가요? 저거는? 사실 이제 살인죄처럼 예. 뭐 법적으로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있는 경우, 예. 법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다른 범죄들이 다 흡수됩니다. 처벌에는. 예. 아, 예. 왜냐하면 사형 무기징역 그렇겠죠? 이상의 처벌은 어차피 예. 불가능하고 저는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지만 사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아, 범죄다. 그렇죠. 예, 복수의 목숨을 한 가족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스토킹법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 건가요? 스토킹법은 지난달 통과가 돼서 6개월 공포 기간 거쳐서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 전에 시행 전에 저번에 잠깐 저랑 말씀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 뭐 아닌가요? 일부 법 개정을 예.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특히 여기 이제 반의사 불벌이 예.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저번에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이게 우리나라는 스토킹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스토킹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있고 예.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도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연 이게 단순하게 정말로 사람을 뭐 따라다니면서 예. 그치는 건지 중범죄자로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경험들이 해외 수사기관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어떤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번에 얘기 나왔지만 피해자 중심의 어떤 네. 그 불안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 기준을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요. 언제부터 진짜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초유의 관심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을 임명할지 지금 그렇죠.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3-4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조남관 현재 이제 예.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예. 그 조남관 차장 얘기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정부와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능성 차원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게 검찰 개혁 관련된 예.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졌지만 법안으로는 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지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뭐 역점을 두고 그 부분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검찰총장을 뭐 지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데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이란 그 명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은 지금 검찰의 소수파고 예. 또 검찰의 다수파나 어떤 그 주도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또 검찰 개혁에 미온적일 거라는 어떤 추정이 가능하고요. 결국 예.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이제 사임을 하면서 검찰 개혁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을 정면으로 어찌 보면 비판을 하고 사임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의 다수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뭐 생각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관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겁니다만 예. 제대로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검찰이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그 초기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능성 면에서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그렇게 지금 예.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을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필요한 일을 마무리하기에는 적임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검찰 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당장 검찰 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또 입장이기도 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조남관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검찰 내부의 어떻게 보면 인사로서는 적절하다고 하지만 예. 또 현재 정권과는 또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검찰총장 인사가 이렇게까지 정치적 관심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검찰총장 고르기가 이렇게 어려운 적도 참 역사상
저는 그게 공동이고요. 어찌 예. 보면 이제 이 정권 들어서 가장 그 역정을 뒀던 게 검찰총장을 오히려 독립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검찰도 독립시키려고 했고 과거에 그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과에 이어지는 어떤 강력한 그런 예. 어떤 고리를 끊어서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돼야겠지만 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어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지금 또 관심사는 검찰이 뭐 실질적으로 정권과 좀 대립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관련 수사는 더 어떤 속도를 낼 것이다.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조만간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현재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에 예. 이 미뤄뒀던 수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강제 수사 같은 것들을 착수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했다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정비를 하자, 속도를 내라. 근데 그게 지금 꼽히는 게 울산 선거, 예. 부정선거, 울산 선거가 뭐 하명에 의한 것이었냐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 1년이 넘은 수사들입니다. 예.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었지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뭐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같은 것들 이미 수사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거고 조금 새로운 거라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예. 이런 정도가 새로운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지금 와서 새롭게 더군다나 이제 정권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울 만한 그런 수사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이 물론 청와대 관련 어떤 수사 같은 건 철저히 해야겠죠. 네. 철저히 해야겠는데 어떤 다른 사건의 형평성 매번 얘기하는 혹은 의도성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까지 자리를 뭐 나갔었고 게다가 이제 정치를 하는 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마치 검찰이 또 정치에 나선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예. 검찰도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지금 청와대와 연루 의혹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뭔가요? 그때 네.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뭔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도에 버닝썬 사건이 예. 터졌고 그때 이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혹시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덮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이광철 비서관이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영 검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예. 김학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을 그렇게 봐야 하는가? 글쎄요.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 본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없이 너그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얼굴이 드러났던. 예. 이게 그렇게 그 반대 사안,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덮여서 묻혀 지나간 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은 아직까지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과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근데 들 저 정도 사안이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는 상식이. 그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만. 왜냐면 얼굴이 거의 다 드러나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